최근 일본 대기업들이 줄줄이 중소기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본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급기야 일본 내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실수였다는 발언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찬란하고 성대한 올림픽이 열릴 것을 꿈꾼 일본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올림픽을 후원했습니다. 특히 토요타, 파나소닉 등의 대기업들은 별도의 계약을 하지도 않고 무작정 지원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벌떼처럼 들어오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을 기대해 수조 원을 냅다 때려 박은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렀고 이제는 올림픽을 취소하지 않아도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올림픽을 정치로 이용하려는 일본의 추악함과 돈만 밝히고 있다는 IOC의 야욕이 전 세계에 드러나면서 후원한 일본 기업들의 이미지도 덩달아 떨어지게 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본 기업들이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올림픽과 거리두기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무려 30억 달러를 후원한 토요타와 아사히 홀딩스 등 60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악재에 악재를 거듭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이미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있던 일본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들이 누리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일본 세법은 자본금이 1억 엔 이하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데 중소기업은 사업 규모가 클수록 늘어나는 법인사업세 외형 표준과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990년대 초반 거품 경제 붕괴로 법인세가 줄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과거 일본 정부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현재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들이 100억 엔 안팎 끼던 자본금을 1억 엔으로 줄여 스스로 중소기업이 되는 길을 선택했고 최대 여행사와 일간지 외식 프랜차이즈도 가세했습니다. 어떻게든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전락을 선택하는 대기업이 늘어나는 것은 일본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얼마나 악화됐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줄줄이 이런 일이 일어나자 대기업 제동 걸기에 나섰습니다. 대기업들이 줄줄이 중소기업으로 전환하면 세금을 못 빨아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공식 석상에서 재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기업들의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일본에서는 대기업들이 줄줄이 중소기업으로 역성장하고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뒤늦게 한국에 수출 규제를 한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주요 품목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일본 기업들의 수출액이 대폭 감소했고 이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일본은 경제적 악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들을 차단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악화된 관계가 양국 경제에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관계 정상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니케이 등의 언론들도 나서 대한국 수출 관리에 대해 한국에선 일본 정부의 수출 관리 조치를 계기로 첨단 소재와 장치의 국산화 움직임이 착실히 진행됐는데 일본 기업은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바닥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자세한 일본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일본의 현실이다. 다들 숨을 쉬듯이 한국과 단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일본이 받게 될 피해는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이 일본에 끼치는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단교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민당에 물들어 있다는 증거이다. 자민당에 의해 나라가 망가지고 있는 걸 언제까지 방치할 셈인가. 한국의 영향력이 뭐가 커지고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 일본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한국이 아니라 코로나다. 한국이 국산화에 성공해서 일본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그것은 단지 피해의 일부일 뿐이다. 설마 한국 때문에 일본 대기업들이 자본금을 줄이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할 생각이면 제발 정신 차리길 바란다. 한국이 일본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 못한다. 하지만 자민당 인간들이 총리 자리에 오르면 나라가 망가져 간다는 것은 인정한다. 코로나 때문에 일본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건 착각이다. 2010년대에 들어서 일본 경제가 안정적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경제가 어려워진 건 대지진 때문에도 코로나 때문에도 아니다. 자민당의 무능함 때문이다. 충격적이다.
어떻게 해서든 한국에 대한 외교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일본 경제는 기업이 지탱해왔고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기업 때문이었다. 시장 경제의 특성상 기업은 우리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줬다. 우리는 대기업들이 스스로 중소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뼈저리게 알아야 한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다. 현재의 한국을 상대로는 외교 전략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스가는 한국과 협력하라는 미국의 설득도 무시하면서까지 한국을 적으로 만들어놨다. 어떠한 전략을 취해도 관계를 돌이킬 수 없다는 말이다. 이런 관계에서 수출 규제를 푸는 것은 한국에 패배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전 세계에 일본이 나약한 국가라는 것을 알리는 거다. 한국에 수출 규제를 한 것이 일본 기업들의 후회로 돌아올 줄 몰랐다. 한국이 일본을 존중하지 않은 것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우리의 예상보다 더 단단하고 상대하기 어려운 국가인 것 같다. 코로나라는 악재까지 껴있는 이상 한국이 일본 기업에 긍정적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라야 한다. 뉴스를 안 보는 편도 아닌데 수출 규제가 오히려 일본 기업들에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지금 알았다. 한국이 대상 품목을 국산화했는지도 몰랐었다. 일본 기업의 피해가 명백한 사실이라면 왜 이런 중요한 문제를 주요 언론에서 일제히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인가? 한국에 대한 반감이 언론을 완전히 통제할 정도로까지 번진 것인가? 얼마 전 국민에게 반일 감정을 유도하는 한국의 대통령이 올림픽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일본과 대화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거다. 스가는 왜 조금이라도 실리를 챙겨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화해 요청을 거부했는지 모르겠다. 무능한 코로나 대처 능력으로 기업과 국민들이 병들게 해도 한국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건가? 확실히 현재의 상황을 냉정하게 본다면 실리를 챙기는 선택을 했어야 한다. 물론 다케시마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굳이 이런 시기에 도발할 필요는 없었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코로나가 종결되고 나서 해결하면 될 문제였다. 태도를 바꿔 한국과 대화를 했다면 기업들의 피해 완화뿐만 아니라 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지원도 받았을 거다. 한국이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하긴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품목들만 국산화되어 있을 거라고 본다. 일부러 수출 규제로 피해를 받지 않은 척하면서 수출 규제를 풀려는 전략인 거다. 수출 규제는 일본도 피해가 있지만 한국은 분명히 더 심한 피해를 입었을 거다. 결국엔 한국이 알아서 수출 규제에 대한 대화를 걸어오게 될 거다. 내 생각은 다르다. 한국과 대화를 해야 한다. 대기업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심대한 문제이다. 어쩔 수 없이 일본이 최대한 합리적인 선에서 한국에 먼저 손을 내밀자. 지금만큼은 눈치를 볼 이유도 없고 자존심을 세울 이유도 없다. 한국의 자존심을 한 번쯤 세워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외교를 할 때 큰 교훈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